안녕하세요. 수업 진행하고 있는 김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 편집 파워 디렉터라고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식은 최대 기능 편집기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최대 기능 편집기. 자, 기본적으로 파워 디렉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예제 파일들, 사진 파일이나 또는 파일명 뒤쪽에 WMV라고 이름 써져 있는 동영상 파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해주는 클립 목록창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파일들, 내가 필요한 파일이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 있는 파일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이용해 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첫 번째 파일을 시작으로 Shift 단추 이용해서 맨 마지막 사진, 사진 파일까지를 모두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또는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이용하셔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거. 자, 이건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실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디스크에서 삭제라고 하는 건 이 예제 파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실 때는 디스크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 연습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가 나중에 사용할지도 몰라요 라고 하신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제거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디스크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저희가 사용 못하기 때문에 삭제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서 목록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쓸 일 없을 경우는 디스크에서 삭제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편집에 필요한 동영상 파일을 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여기 화살표 모양의 단추에다가 클릭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 화면 상단 왼쪽을 기준으로 룸 메뉴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미디어 룸 메뉴에서 화면 상단 메뉴 목록에 있는 미디어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와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들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가져올 거다라고 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은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예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 건데요.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자, 그런 다음에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문서, 왼쪽 문서를 기준으로 8월 동영상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해당 폴더를 더블클릭 열게 되면 이 안에 분명히 사진 파일들이 있었는데 사진들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우선 현재 보여지는 작업창에서는 기준이 폴더를 찾아볼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파일들은 따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더 이름들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 동영상이라고 되는 이름의 폴더를 선택을 하고 화면 하단 지금 보여지는 미디어 가져오기 작업창에서 선택한 폴더를 불러올 겁니다 라는 의미로 해당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폴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잠시 앞쪽을 보게 되면 하이 폴더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내 동영상이라고 되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폴더에 있는 사진 파일이나 또는 동영상 파일 포함해서 가지고 올 때는 해당 메뉴를 이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기본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폴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폴더의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동영상을 지금 제가 내 동영상이라고 되는 폴더로 예제 파일 두 개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동영상 중에 첫 번째 동영상을 기준으로 해당 동영상 파일을 드래그라고 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아래쪽에 보여지는 편집창, 편집 영역을 기준으로 1 써져 있는 1번 트랙을 기준으로 해당 동영상을 추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이용을 해서 선택한 트랙의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영상을 추가를 해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잠시 주변 빈 곳에 클릭해서 메뉴를 없앴다가
해당 파일을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클립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클립을 기준으로 클립의 위치를 안내해주는 노란색 테두리선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해주시고 클립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추가된 영상과 함께 1번 트랙을 잠깐 보시게 되면 1번 트랙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윗부분에는 사진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울퉁불퉁한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선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번 트랙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내 동영상을 넣어 보셨다면 다시 이번엔 두 번째 내 동영상 두 번째 파일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1번 트랙에 이번에는 첫 번째 영상 뒤쪽으로 넣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영상을 넣어 주실 때 영상 길이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노란색 테두리선의 위치가 첫 번째 영상 뒷부분에 살짝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게 되면 약간 자석 같은 느낌으로 첫 번째 영상 뒷부분에 두 번째 영상 앞부분이 자동으로 딱 붙어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 이렇게 또 넣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추가된 영상은 전체적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잠시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자, 이 영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1분 7초 11에 해당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영상인 거고, 두 번째 거는 1분 11초 정도 되는 길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미리 보기 창을 기준으로는 우선 보기 방식을 추가된 모든 클립에 대해서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영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다라고 하신다면 미리 보기 창을 기준으로 보기 방식을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방식으로 먼저 바꿔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재생 조절 단추 중에 정지, 시작, 정지 단추 중에 정지 단추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영상의 시작 부분으로 이렇게 플레이 마커라고 표현해주는 시작 조절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재생 단추를 눌러서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 소리가 크게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스피커의 볼륨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플레이 단추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제가 그 영상을 녹화를 할 때 주변에 여기서 제공해준 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도 소리가 좀 크게 들리더라고요. 플레이 단추 한번 눌러서 자, 지금 제 화면상에서는 일부러 제가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소리가 이중으로 들리시는 분들 또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자, 우선 이렇게 이제 편집창에 추가된 영상과 함께 영상에 삽입되어 있는 사운드까지 소리까지도 같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어떤 건물에 있는 장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한 거다 보니까 이 장식물에 소개되는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도 이 영상에 같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가됐던 영상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자, 사운드 트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긴 한데 아무리 볼륨을 키우시더라도 별로 소리가 안 들리실 거예요. 해당 영상은 소리가 없이 편집이 된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긴 하지만 소리가 들어가 있는 영상도 있고 소리가 없는 영상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추가된 2개의 영상을 기준으로 잠시 보고 계시던 영상 끝까지 다 보셔도 되고요. 저는 잠시 중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자, 우선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보시면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수정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어보고 편집할 내용들을 같이 한번 편집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압축을 해제한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분할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장면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파워 디렉터 편집창으로 동영상 클립을 먼저 추가를 하고 영상 내용 확인 해봤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의 방향 그리고 음량 음악의 요 크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 뭐 나중에 수정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자, 이제 우선은 시작 단계인 거니까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분할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영상의 방향이라든지 음량들은 먼저 체크를 하고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 분할 전 작업 내용으로는 이렇게 영상의 방향과 음량, 소리를 조절해 보셔야지 되는데요. 자, 이미 추가된 영상을 기준으로 우선 영상의 방향. 자, 우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의 방향. 이게 지금 작업창이 바로 보이지가 않아서. 자, 방향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동영상을 기준으로는 배경음악이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고요. 두 번째 거는 소리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 영상에는 소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소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되 볼륨을 줄이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아예 소리 부분을 다른 배경음악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유튜브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었던 배경음악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배경음악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배경음악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클립을 기준으로 소리부터 먼저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 부분이 좀 소리 조절해주는 조절점의 위치가 워낙 미세하게 작게 돼 있어서 저희가 편집하는데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자, 영상 재생 전에 우선 1번 트랙을 기준으로 1번 트랙 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특히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오디오 영역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당 오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오디오 트랙 크기 조절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크게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해당 영역에 대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영상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기준으로 조그맣게 하얀색 조절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잘 갖다 놓으시면 마우스 포인터 끝부분이 빨간색 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영상이 시작될 때 들리는 노래 소리
영상이 시작될 때 들리는 노래 소리, 소리 크기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끝부분, 영상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하얀색 점. 자,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를 잘 갖다 놓으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빨간색 점이 나왔을 때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 영상이 끝날 때 들리는 소리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빨간 점이 아닌 상태로 드래그를 했다 라고 한다면 중간 부분만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었던 방향을 기준으로만 소리가 커지거나 또는 중간에 소리가 작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볼륨 조절되는 조절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들어보시다가 중간중간 소리 조금 크게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뭐 위로 조금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로 이런 식으로 영상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소리 크기를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조절하다가 실수로 너무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렸다 라고 하신다면 오디오 트랙 부분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원래 볼륨으로 복원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세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음악에 대한 소리 크기를 크게 작게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처럼 소리가 큰 경우는 볼륨을 전체적으로 좀 낮춰놓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볼륨이 너무 작게 들어가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소리를 조금 크게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상처럼 아예 소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나중에 아래쪽에 있는 사운드 트랙을 통해서 배경음악 트랙을 통해서 배경음악을 넣어주시면 되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영상 제외하고 뒤쪽에 있는 영상에만 배경음악이 들리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아래쪽에 있는 배경음악 부분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또는 링크 해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디오 부분만 클릭을 할 거예요. 자, 앞서서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란 배경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랫부분만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윗부분에 있던 파란 배경색은 사라지고 아래쪽으로만 파란 배경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나 또는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편집 도구 중에 휴지통 모양 단추, 제거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트랙에 들어가 있던 배경음악은 소리는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배경음악이 뒤쪽까지 다시 한번 또 들리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앞에 있었던 이 영상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당 영상도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링크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음악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복사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복사 그리고 뒤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플레이 마커 편집 지점을 나타내주는 빨간색 막대 위치를 먼저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빨간 막대 플레이 마커 뒤쪽으로 붙여넣기와 덮어쓰기라고 되어 있는 방법으로 배경음악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음악을 넣는데요. 배경음악이 원래 영상보다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영상 또는 사운드, 자, 배경음악을 기준으로 이 배경음악 뒤에 가장자리, 이 뒷부분을 기준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양방향 화살표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때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음악의 길이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쉽게도 길이를 줄여주는 건 괜찮은데 길이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늘어나지가 않게 돼요. 정해진 그 음악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배경음악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뒤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음악이 끝나는 부분을 표현해주는 뒤쪽에 있는 이 조절점을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길이를 이렇게 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음량 조절해주는 방법 오디오 트랙을 통해서 소리 크기 조절해 보시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제가 제 요 영상 소리가 좀 너무 클 것 같아서 사운드를 좀 많이 사운드를 거의 소리가 잘 안 들리게끔 설정을 해놓고 영상을 재생을 했던 거라서 난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시는 분 계셨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번에는 영상의 소리 같이 들리게끔 하면서 영상 편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혹시라도 이 소리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볼륨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 이게 왜 영상이 가로로 누워있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걸 스마트폰으로 세로 방향으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괜찮았었는데 컴퓨터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해주는 이렇게 파워 디렉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추가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가로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세로로 잘 나오는데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로로 눕혀져서 나올 때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 클립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 창. 이 미리 보기 창에 보면 화면 정 가운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도형이 있습니다. 더하기 표시 있는 동그라미. 자, 이 더하기 표시의 역할은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방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해당 모양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영상의 위치를 살짝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의 위치를 이동해주는 이 조절점을 기준으로 조절점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단추 역할은 회전 기능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회전 기능,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둥글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그냥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의 방향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사진의 방향을 좀 더 안전하게 회전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마우스 포인터 잘 확인해 주셔야지 되고요. 회전을 해주실 때 그냥 무조건 회전을 하시기보다는 키보드에 Shift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같이 누른 채로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15도 정도 되는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진을 회전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로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세로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영상 편집하고 있는 이 작업창에 이 사진을 꽉 채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꽉 채울 거다라고 한다면 사진의 일부분이 안 보이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동그라미 영상 정중앙에 있는 이 동그라미 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전해 주신 다음에 영상의 위치를 더하기 단추 있는 부분 이용해서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사진 배경 부분 이용해서 살짝 드래그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좀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지점을 기준으로 영상의 위치를 좀 조절해 주시거나 저는 이 영상의 내용이 아랫부분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윗부분이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다 안 보여요. 라고 한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 크기 조절점을 통해서 영상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미리 보기 창 안에 원하시는 영상의 내용이 보일 수 있게끔 배치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찍은 사진, 영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검정색 화면으로, 검정색 배경으로 해서 보여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로 방향으로 찍은 영상을 이용해서 편집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를 감안하고 영상 편집을 또 진행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영상의 방향을 회전해 주시는 방법, 방향 변경하는 방법은요, 미리 보기 창에서 동그라미 회전 조절 단추 조절 단추, 단추로 회전.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해당 영상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요, 이때 영상과 관련해서 비디오, 이미지,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파워 도구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워 도구. 그중 지금 현재 진행이 된 이 비디오 회전했어요 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요거 기준으로 회전되는 각도, 요 각도를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실 때요, 이렇게 영상의 방향 잘 확인해 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전해 주신 다음에 위치는 다시 한번 회전이 다 됐다라고 한다면 작업창을 닫아 주시고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영상의 위치를 다시 한 번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방향, 동영상. 사진은 조금 더 손쉽게 회전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따로 회전해주는 기능이 영상 편집해주는 프로그램 외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별로 회전하는 방법을 잘 기억했다가 이용을 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에서 동그라미 회전 조절 단추로 회전해 주시거나 또는 편집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고 파워 도구 그리고 비디오 회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동영상 방향 변경 회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법 1 그리고 방법 2라고 바꿔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용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도 작업을 해볼 건데요. 분할해 주시면서 앞서 이렇게 소리 조절해 주셨잖아요. 소리 제거해 주실 때는 비디오, 오디오 이거를 연결 해제 해주신 다음 비디오, 오디오 연결 해제 후 소리 삭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배경음이 필요할 경우는 배경음 사용은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셔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추가 배경음악 사용해 주실 때는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제 분할하기 전에 영상이랑 소리랑 서로 이렇게 맞춰서 분할이 돼야지 되니까 이 영상 부분과 그 다음에 키보드 아랫부분의 소리 부분 키보드에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두 개의 객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앞서 여기 링크 해제라고 돼 있었던 이 링크 해제돼 있었던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영상의 소리 부분이 다시 한번 붙여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됩니다. 연결 해제 연결 링크 같은 의미인 거니까요. 네. 링크 해제 후 소리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배경음악은 복사 붙여넣기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과 소리 연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있는 영상 부분 그리고 키보드의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아래에 있는 소리 부분 하나 더 있었었죠. 요 하나 더 클릭. 그래서 세 개가 지금 선택이 돼야 되는데요. 세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당 영상도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고 자, 비디오 오디오 링크 다시 하려고 했더니 여긴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원래 배경을 기준으로 한 배경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체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원래 배경음악은 아니지만 배경음악인 것처럼 묶어서 또 편집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잠시 네, 앞서 현재 적용했던 기능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잠시 영상 부분만 기준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영상 위치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영상 위치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룹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 네. 그런 다음 잠시 주변 빈곳 클릭했다 영상 부분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영상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리까지도 같이 선택이 되고 같이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 편집해 주실 때 추가되는 동영상 클립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리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상의 배경음악을 이어서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디오 부분과 비디오 부분을 분리를 잠깐 해주셨다가 링크 해제라고 표현하는데 소리를 잠깐 분리를 해주셨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는 방법들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의 방향이라든지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먼저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영상을 필요로 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분할한 영상별로 소리를 별도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집이 다 됐다라고 하신다면 자동 분할해주는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 분할해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편집창으로 추가한 클립을 기준으로 또는 배경음악이 없는 거다라고 한다면 우선 라이브러리 목록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영상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자, 잠시 내 동영상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중에 보면요. 장면 탐지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장면 탐지. 해당 메뉴를 이용해서 장면 탐지 중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나타나게 되면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자동 분할해주는 방법. 첫 번째 미디어 룸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이용해서
장면 탐지 해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추출된 장면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해서 나오게 돼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면이 따로 없어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취소 한번 했다가 두 번째 클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립을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하고 장면 탐지. 자, 그리고 이렇게 장면 탐지 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잠시 보고 기다려 주시면, 자, 왼쪽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꽃 사진과 함께 그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조그맣게 깃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꼽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분할된 구간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장면 1, 2, 3, 4, 5라고 하는 방식으로 장면들을 자동으로 분할해 놓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에 사용되는 이런 동영상 파일이나 또는 사진 파일들을 클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동영상 안에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장면들을 자동으로 나눠주는 작업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다른 말로는 세그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할된 장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이용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마지막에 여기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뉘어진 장면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첫 번째 장면 이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원하시는 위치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해당 클립들을 또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앞쪽으로도 넣어주실 수 있고, 앞쪽으로 넣어주실 때는요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넣어주셔야 기존에 있던 영상들이 손상이 되지 않고 원하시는 장면들을 추가로 해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들어가 있던 장면, 뒷부분에 들어가 있던 장면, 네, 이렇게 뒷부분 것만 잠깐 선택하고 휴지통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됐죠? 앞쪽 것도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앞쪽 것도 선택하고 휴지통. 자, 앞장면이 사라지면서 이 앞부분을 뒤에 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원래 있던 위치대로 들어갈 거니까 간격 제거 및 만들기. 자, 해주시게 되면 빈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자, 이런 경우는 실행 취소. 네,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삭제 단추 눌러주시는데 간격 제거 및 만들기. 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빈 공간도 없앨 거예요. 뒤에 있던 내용으로 넣을 거예요. 채우기라고 하는 거 이용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용어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보시고 이거 메뉴 잘못 고른 것 같아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실행 취소, 편집 취소해주는 단추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셔서 이전 단계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나뉘어진 걸 기준으로 동영상 원래 2개 있던 거 안 보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장면 1 앞쪽에 한 단계 위로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빠져나와서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동영상 클립 자동 분할해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는 미디어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장면 탐지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근데 요 장면 자동 분할 같은 경우는요, 장면이 장면 탐진 거니까 장면이 다른 말로는 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면이 변경되는 장면 변경을 기준으로 분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마우스 미디어룸에서 편집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아래 편집창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또는 화면 상단에
도구라고 돼 있는 메뉴에서 도구라고 돼 있는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주신 다음에 다듬기라고 돼 있는 자, 메뉴 위쪽에서는 다듬기가 오른쪽 단추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이용하셔서 비디오, 이미지 편집에서 다듬기. 요 작업이 안 된다라고 뜨면 여기 나왔네요. 지금 앞서 나왔던 경고 메시지는 일반 영상이 아니라 3D 영상일 경우 적용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화면 상단에 보시면 단일 다듬기와 다중 다듬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 나타나게 됩니다. 단일 다듬기 또는 다중 다듬기. 이 중에 다중 다듬기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편집창 영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에서 다듬기로 들어가 주시는데 이 중에서 다중 다듬기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장면 탐지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장면 탐지 다시 위치를 나타내주는 요 깃발 모양 들어가 있는 요 단추 장면 탐지 이용을 하셔서 장면을 분할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선택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장면 탐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해당 영상은 중간에 이렇게 장면이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요. 다중 다듬기에서 장면 탐지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장면 탐지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긴 하는데요. 우선 파일을 정리를 한 기본 파일을 기준으로 분할을 할 건지 또는 편집이 된 걸 기준으로 장면을 나눌 건지를 이제 편집창과 미디어룸 안에서 미디어룸의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장면 탐지 기능을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여기 지금 영상이 따로 없는 거라서 이건 취소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위쪽에는 두 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비디오, 이미지 편집, 자, 그리고 다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듬기. 자,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다듬기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비디오, 오디오 편집에서 다듬기. 자, 보통 원래 있던 영상과 원래 있던 오디오 파일이 아닌 상태로 개체를 묶게 되면 앞서 일반 동영상에 제공했었던 편집 기능들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다시 한번 그룹화 되어 있었던 영상과 오디오 개체는 잠시 그룹을 해제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룹 해제를 하고 다시 주변 빈 곳에다 클릭했다가 영상 부분만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비디오, 이미지 편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듬기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다듬기 그리고 다듬기 작업창을 기준으로 다중 다듬기라고 하는 편집 방법과 함께 장면 탐지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장면을 분할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부분까지 체크할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서 장면을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 분할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장면 탐지해주는 방법, 미디어룸 라이브러리, 미디어룸의 라이브러리에서 편집 영상 지운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클릭하셔서 장면 탐지라고 하는 기능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 편집창에서 마찬가지로 편집 영상 기준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이름은 조금 줄였습니다. 비디오 오드 편집 메뉴를 기준으로 다듬기, 그 중에서도 다중 다듬기.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 중에서도 원하시는 세그먼트라고 표현합니다. 원하시는 장면 다 사용할 게 아니라 1번과 5번만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추 이용해서 두 개의 장면만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볼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장면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장면들 나뉘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뒤로 단추 눌러서 다시 한번 영상을 기준으로 비디오 이미지 편집 다듬기. 자, 다듬기에서 장면 탐지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분할할 거고요. 자동 분할해서 장면 분할하겠습니다. 확인. 오른쪽에는 세그먼트 중에 필요한 영상은 놔두시고 필요 없다 싶은 영상들만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단추 이용하셔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이 아니라 우선 휴지통, 휴지통 단추를 먼저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세그먼트들만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영상들만 또 이렇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중간에 삭제 메뉴를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바로 확인만 했기 때문에 영상에 큰 변화가 없었던 거였고요. 이렇게 장면이 분할된 장면 중에 필요한 장면들만 이용하는 방법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로 이전 페이지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실행 취소. 화면 상단에 있는 실행 취소 이용해서 장면 여기 나누기 전 상태로 돌려놓으시고요. 앞서 1번 동영상, 내 동영상 1번. 자,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화면이 분할이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이미지 편집에서 다시 한번 다듬기. 자, 다듬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다듬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사용자 클립, 동영상 클립, 사용자 분할. 자,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영상을 나눠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서 보셨던 두 가지 방법 있는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앞서 이용해 보셨던 다듬기 기능 이용할 거예요. 다듬기. 단일 다듬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와 이제 다중 다듬기라고 하는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단일 다듬기는 한 장면만 사용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 내용 중에 한 장면만. 그래서 미리 보기 창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마크 인, 마크 아웃이라고 표현해주는 노란색 조절점이 있어요. 조절점의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으로 끌어다가 갖다 놔주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 영상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의 영상들만, 앞부분이나 또는 뒷부분 이 영상들만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실 때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중간 부분 빼고 앞뒷 장면만 사용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요 안에서는 편집이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여기 다중 다듬기를 이용해 주셔야지 되세요. 단일 다듬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한 장면만 앞부분이나 또는 뒷부분을 기준으로 이 장면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이렇게 마크 인, 마크 아웃이라고 표현해주는 조절점의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하셔서 영상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잠시 실행 취소, 실행 취소.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놨다가 다시 한번 다듬기, 다시 한번 비디오 이미지 편집해서 다듬기,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다듬기를 통해서 한 장면만 필요로 했다라고 한다면 다중 다듬기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영상의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을 이렇게 원하시는 그 씬별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노란색 조절점이 아니라 노란색 조절점을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플레이 마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장면의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지점을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우선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세그먼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삭제, 없애주셔야 되세요. 그런 다음에 영상이 시작되는 부분에 마크인 표시를 먼저 한번 클릭, 위치를 지정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 위쪽에 나와 있는 미리 보기 창, 이 미리 보기 창을 좀 더 세분화해 놓은 요 장면들을 기준으로 클릭 선택해서 필요로 하는 장면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볼 거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이나 또는 위쪽에 나와 있는 요 플레이 마커를 통해서 천천히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장면까지를 찾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까지가 내가 필요한 한 장면이에요 라고 한다면 마크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단추를 클릭해 주시는 방법으로 세그먼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장면들을 나눠 놓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플레이 마커 위치는 살짝 여기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다음 프레임 단추를 클릭 한번 해주시거나 아니면 앞서 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마크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자르기 했던 위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편집 시작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또 장면 탐지해 주시고 원하시는 장면을 좀 탐지를 해주시고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위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편집할 장면의 일부분을 알려주는 이 파란색 조절 막대를 기준으로 위치를 조절해 주신 다음 편집할 지점을 확인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마크 아웃 이어서 마크 인 클릭해 주시고 끝장면을 기준으로 플레이 마커 위치 이동해 주신 다음에 마크 아웃 이 방법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다 보면 어려워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장면과 필요 없는 장면 또는 장면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보시고 사용자가 직접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이라고 하는 표식을 통해서 장면들을 분할해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분할이 다 됐다라고 하신다면 확인 메뉴 이용하셔서 필요한 장면들만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용자 분할해주는 요 다듬기 중에서도 단일 다듬기 한 장면만 특정 장면만 사용할 때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듬기로 들어가 주시는데
다중 다듬기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 장면으로 분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해봤던 내용들은요, 분할 기능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봤던 거라 따로 저장은 하진 않을 거고 프로그램 창을 잠깐 닫아볼 겁니다. 저장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자, 소개해드리는 방법 참고하셔서 편집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